안녕하십니까. 2023년 DAB 경진대회에 참여한 팀 B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팀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BA 전공 김도윤, 김유진, 한지은, 그리고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현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차례대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최종 분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현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의 분석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경우 일회용 비닐 우산을 구입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우산들은 한번 사용한 다음 버려지면 오랫동안 썩지 않아 환경에 해를 끼칩니다. 해당 화면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국내 하루 평균 폐비닐 방출량이 2019년보다 11.1% 증가하였고 또 매년 200만 톤 이상의 폐비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쓰레기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해 매년 더욱 더 강력해진 자외선과 폭염이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자외선 차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의 양산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산은 더 이상 고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MZ세대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남성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음을 해당 뉴스 기사와 함께 저희 현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일회용 우산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 문제, 그리고 동시에 양산 사용 확대 현상으로부터 서울시 공유 의양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우산과 양산을 겸용하는 의양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공유 양산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대여소 입지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입지 선정 전 비슷한 서비스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성공 사례로는 일본의 공유 유산 아이카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카사는 2018년 말에 시작하여 오늘날 회원수가 약 47만 명에 달하며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 약 1,300개 이상의 대여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아이카사는 일일권과 정액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을 추후 청구하는 구조로 고객에게 반납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어서 실패 사례로는 중국의 이 엄브렐라가 있습니다. 이 엄브렐라는 2017년 시작 후 불과 3개월 만에 우산 30만 개를 분실하며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우산을 반납하지 않은 고객에게 보증금 3,000원 외에는 특별한 처벌이 없었고 반납 방법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러한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저희는 반납이 서비스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자들에게 반납 동기를 부여하고 반납의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공유 의양산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분석에 앞서 저희는 공유 의양산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화면상에 대여와 반납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지하철역이 보시다시피 모두 가장 큰 선호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지하철역에 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납의 경우 자택 근처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아 추후 분석에서 주거시설을 반납 수요지로 고려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양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은 평소 양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평소 양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외출과 야외 여가 활동 시에 양산의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추후 분석에서 해당 활동이 일어나는 공원, 관광지, 대형 시설 및 대학교를 대여 수요지로 선정을 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양산 공유 서비스 사용 의향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대한 수기로 작성된 답변을 수집한 후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답변들에 대해 불용어 처리 및 토큰화와
벡터화를 실행한 후 리니어 모델과 트리 모델로 학습하여 약 90% 이상의 정확도로 긍정 답변과 부정 답변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또한 Explainable AI 모델의 샵 밸류를 통해 키워드별 중요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답변 모두에서 반납가 그리고 비용, 지출 등의 키워드의 중요도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사용을 원치 않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모두 반납의 번거로움과 비용 측면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반납 절차의 간편화 및 반납 장소의 높은 접근성과 서비스의 비용 측정을 낮게 하는 방안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대여와 반납지를 커버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 후 가장 효율적인 입지 선정과 함께 고객 유치를 더욱더 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네, 이어서 김도현 원우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팀이 어떻게 우양산의 대여 및 반납이 진행될 플랫폼의 입지를 선정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시내 전체 172개 지하철역을 통해 플랫폼 설치 후보지로 삼은 후 MCLP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설치 지하철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지하철역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우산과 양산 모두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며 그 수요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높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자가용 이용자와 달리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산 및 양산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우양산 대여와 반납의 선호 장소로 지하철역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지하철역은 공간이 협소한 버스 정류장에 비해 플랫폼 설치가 용이할 것이며 플랫폼을 실내에 설치함으로써 우양산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MCLP는 제한된 시설물 개수로 수요를 최대한 많이 커버하는 입지 선정 방법론으로 저희는 대여 수요와 반납 수요, 그리고 잠재 서비스 이용 수요가 될 수 있는 인근 유동 인구를 모델에 활용하였습니다. 대여 수요지는 야외 활동 및 일상 외출의 대상인 공원, 관광지, 대형 시설, 그리고 대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납 수요는 집 근처 대여소를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울 시내 주거시설 2,758개를 반납 수요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으로 선정될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잠재 서비스 이용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하여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어떻게 우산과 양산 수요에 맞게 조정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의 수요는 월별 평균 강수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가 많이 오는 달에 더욱 높은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의 수요는 기온과 일조량이 높은 때라고 판단하였고 설문조사에서도 여름의 수요가 가장 높았으므로 6에서 9월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시간대를 10시에서 4시로 선정한 이유는 출퇴근 러시아워인 오전과 초저녁에는 상대적으로 한낮에 비해 기온이 높지 않고 번잡스러운 출퇴근길에는 양산의 수요가 높지 않은 데에 비해 유동인구는 매우 많아 부정확한 수요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산 수요 역시 오전 출근 시간에는 개인 우산을 지참할 것으로 생각되어 오전 10시까지의 승하차 인원은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파이썬을 활용하여 구현한 MCLP 모델의 작용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172개 지하철역의 위경도를 활용하여 각 역의 반경 1km 안에서 우양산 수요가 얼만큼 커버되었는지 계산하였습니다. 반경을 1km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 역의 승하차 인원이 역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에 해당하는 1km 이내의 생활시설 및 주거시설을 이용한다고 간주하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리 계산에 있어서 유클리드 거리가 아닌 세계 지구좌표 시스템에 따른 실제 거리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플랫폼을 설치할 것으로 선정한 지하철역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적정 플랫폼 개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MCLP 모델에 의해 커버된 수요를 점수화하였습니다. 대여 수요지와 반납 수요지의 경우 전체 시설 개수 중에 커버된 시설 개수의 비율을 활용하였고 유동인구의 경우 전체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 중 커버된 승하차 인원의 비율을 계산하여 수요 커버 점수를 내었습니다.
다음 화면의 예시를 통하여 저희의 수요 커버 점수 산정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활용한 총 대형 시설 및 거주 시설, 그리고 우산과 양산 수요에 맞춘 유동 인구가 왼쪽에 수요 이그샘플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선택된 지하철역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빨간색 포인트에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안에 들어온 대형 시설이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총 10개 중 10%에 해당하므로 0.1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수요의 경우 반경 1km 안에 들어온 버스 정류장 하나와 선택된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원을 합친 것을 각각 양산 수요와 우산 수요에 맞게 조정한 값이 5명, 10명이라면 각각 50명, 100명의 10%에 해당하므로 역시 0.1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경 1km 안에 들어온 주거시설 역시 하나이므로 전체 10개 중 10%인 0.1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각 수요에 서로 다른 웨이트를 부여하였습니다. 우선 1을 기준점으로 잡은 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유 우산에 대한 수요가 양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1대 0.6 비율로 더 많이 나왔으므로 우산의 수요는 1, 양산은 0.6의 가중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납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서비스 이용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세 수요의 가중치를 합친 2.6에 준하는 가중치 2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시의 수요 커버 점수는 0.4가 아닌 0.46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플랫폼 개수에 따른 총 수요 커버 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의 개수를 40개부터 120개까지 5개 단위로 늘렸을 때 수요 커버 점수의 한계 효용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한계 효용이 다른 구간에 비해 비교적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70개와 90개로 두 번 나타나는데요. 사업 초기에 무리하게 비용을 투자하여 플랫폼 개수를 많이 운영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70개를 적정 개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납 수요가 5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플랫폼 개수가 70%일 때 해당 수치가 54%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MCLP 모델을 통하여 강남, 건대 입구, 동묘 앞 등의 역을 비롯한 70개 역을 공유 우양산 플랫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항목에서 커버된 수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요 커버 비율이 조화롭게 높았고 특히 반납 수요 커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긴 것을 확인하며 다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서비스 구현 및 기대 효과는 한지은 원우님께서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현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 의향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그림과 같이 폴리에스터 재질의 서비스 로고를 넣은 의향산을 제작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암막 코팅을 하여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요금제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1일권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1일권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여 시 최초 선불 후 2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추가 이용분만큼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에서 고객의 반납 동기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의향산의 미반납 혹은 분실 문제를 방지할 것입니다. 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웹과 어플 중 설문조사의 약 75%의 응답자가 어플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지도상에서 나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대여소를 확인합니다. 네, 대여를 위해 1일권을 결제하고 이용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고 QR코드를 이용하여 대여를 진행합니다. 반납도 QR코드를 통해 반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탭으로 들어가서 반납 완료 알림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입니다. 고객 수요를 고려한 최적 입지의 플랫폼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것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론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코레일 등의 철도회사, 대학, 상업시설 등과의 기업 제휴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및 수익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개인 우산과 양산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돌발적 기상 상황에 일회용 우산을 구입하는 대신 공유 우산을 이용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실현하는 동시에 손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비태양을 피하는 방법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